자, 이번 시간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문장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조건 P 앞에 모든 X에 대해 혹은 어떤 X에 대해 이런 문장이 붙으면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런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자, 쉽게 와닿지도 않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이 A와 B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X가 이런 U의 원소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이 문장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X라는 말은 결국 AB를 말하는 거죠. AB는 모두 알파벳이다 이 말입니다. AB는 모두 알파벳 맞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볼 것도 없이 참인 명제입니다.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맞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볼 내용은 이 문장의 부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문장을 직접 부정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 아니다 아닙니까?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명제의 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이 쉬운데 따져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아야 되겠죠. 자, 의미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여기서 모든 X란 말은 AB를 말하는 거죠.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B 모두가 알파벳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A도 알파벳이고 그 다음 B도 알파벳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문장을 직접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과 의미가 같은 이 문장을 한번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편의상 자, 앞에 있는 A도 알파벳 이 문장을 P라고 이름을 주고 자, 뒤에 있는 이 문장, 이 조건을 자, Q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P and Q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을 부정하라. 이 말은 이 녀석을 부정하라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뭐 떠오릅니까? 조건에서의 드모르간 법칙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부정한다는 말은 결국 이 조건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P and Q를. 그럼 P and Q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P or not Q. 자, and는 or로 바뀌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문장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줘야 하고 이제 PQ에다가 문장을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A도 알파벳, 이게 P였는데 부정이니까 A도 알파벳이 A는이 맞겠네요. A는 알파벳이 아니거나 그렇죠? 오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B는 알파벳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참 이런 문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장의 부정은 이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A는 알파벳이 아니거나 또는 B는 알파벳이 아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또 살짝 바꿔보면 적어도 A, B 중 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랑 같은 의미 맞죠? 그렇죠? 자, 이제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적어도 A, B 중 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어떤 원소는 알파벳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 아니라면, 그쵸? 적어도 A, B 중 알파벳이 아니라면, 적어도 A, B 중 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면, 그쵸? 어떤 문자 중 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어보겠습니다. 결국, 자, 이 문장은 어떤 x에 대해. 자, 이 x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겠죠. x는 알파벳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얻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자,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이 문장은 그러면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이 문장에 부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문장은 이 처음에 주어진 이 문장에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주어진 문장이 참인 명제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참인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어떤 x에 대해, 자, 어떤 a, b에 대해, a와 또는 b에 대해 그 a와 b는 알파벳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x는 알파벳이 아니어야 하는데 어떤 x도 알파벳이 아닌 게 없죠. 그렇죠? 결국 자, x는 알파벳이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진리집합은 파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만족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주어진 문장이 참인 명제인데 그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 나와야 되겠죠. 그냥 거짓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주어진 명제의 부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x에 대해 이때 이 모든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으로 바뀐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조건은 x는 알파벳이다인데 조건이 부정되었죠. x는 알파벳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x에 대해 조건 p가 나온다면 어떤 조건 p가 나온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모두는 어떤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은 부정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정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은 어떻습니까? 모두는 어떤으로 바꿔주고 그쵸? 그 다음 뒤에 조건은 not p, p를 부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의 자, 부정, 물결표 있죠? 부정은 모두는 어떤으로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은 부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x에 대해라는 문장이 붙은 조건의 부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x에 대해 부정이 어떤 문장이 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알아보는 방법은 아까 했던, 좀 전에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을 알아볼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볼 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x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가정하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자, 이 뒤에 있는 x는 알파벳이다. 이 부분은 조건입니다. 조건
P라고 이름을 줍시다. 이때 P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라지 P는 어떻습니까? X는 알파벳이다. A를 넣을 때 참이 되겠죠. 따라서 진리집합은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자, 앞선 강의 시간에서 분명히 배웠듯이 조건 앞에 어떤 X에 대해 라는 문장이 붙으면 이 문장은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명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어떤 X에 대해 X가 알파벳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어떤 X, 요 X가 어떤 값인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 X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기억 아니면 A일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X란 말은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X는 알파벳이냐 그쵸? 그런 물음입니다. 그럼 당연히 A에 대해서는 알파벳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아니지만 A는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X에 대해서는 X는 알파벳이다.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문장을 직접 이해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이 파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X에 대해 조건 P에 대해서 자, 그 조건 P의 진리집합이 파이가 아니면 이 문장은 참이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은 참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참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X는 알파벳이니까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이 참일 때 이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따로. 자, 그 문장이 바로 다음과 같겠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알파벳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기억이 알파벳이거나 또는 A가 알파벳이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은 정확히 이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겁니다. 같은 의미니까 당연히 참이죠. 참 맞습니까? 기억이 알파벳이거나 A가 알파벳이다. 또는 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아니지만 얘는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 맞습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문장의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의 부정입니다. 그럼 주어진 지금 이 문장이 참이니까 이 문장의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결론을 구했을 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장의 부정을 알아보기 전에 자,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의 부정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처음 이걸 접하는 학생들은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P라고 이름을 주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Q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또는이니까 PO와 Q라는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문장을 부정하라는 말은 P와 Q를 부정하라는 의미니까 P와 Q를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not P and not Q가 되겠죠. 그럼 자, 이제 P와 Q에 문장을 대입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ot P니까 기억은 알파벳이 아니고 또 A도 알파벳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 어떻습니까? 기억도 알파벳이 아니고 A도 알파벳이 아니다. 둘 다 알파벳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A는 알파벳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 아니라 뭐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알파벳이 아니고 A도 알파벳이 아니다. 이 말은 기억과 A 모두 알파벳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될 겁니다. 기억, A 모두 알파벳이
아니다. 자, 이 문장과 같은 문장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역과 A 모두 알파벳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X에 대해. 이때 이 모든 X는 기역과 A를 의미하겠죠. X는 알파벳이 아니다. 맞습니까? 같은 문장 맞죠? 자, 이 문장이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장은 다 같은 문장이니까 거짓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나왔죠, 이제? 결국 뭡니까? 이 주어진 문장,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라는 문장의 부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주어진 문장은 참이었는데 부정하니까 당연히 거짓해야 되겠죠? 예, 거짓 맞습니다. 확인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X에 대해 X는 알파벳이다 의 부정은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조건은 부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럼 자, 이제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은 모든은 어떤으로, P는 부정. 그렇죠?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P의 부정은 어떤은 모든으로, 조건은 부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 마치고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각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의 참 거짓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고 조건 앞에 모든 실수 x가 붙어 있죠. 자, 이 문장을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실수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이니까 뒤에 조건 역시 부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x보다 작다. 자, 이 문장이 바로 자 1번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 거짓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x보다 작다 문장이 참이 되려면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보면 되는 거죠.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즉, 이 문장을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이 문장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 이 조건을 p라고 할 때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2분의 1이다. 자,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적어도 최소한 이 원수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이 식은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참. 따라서 이 부정한 문장의 원래 문장, 그렇죠? 이 문장은 거짓이겠죠. 이 문장 거짓이니까 이 문장을 부정한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거짓, 얘는 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란 말은 모든 x란 말이죠. 모든 실수 x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되면 역시 어떤 실수 x에 대해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을 보면 P, O와 Q죠. 앞에 조건을 P, 뒤에 조건을 Q라고 하면 P, O와 Q입니다. 그럼 P, O와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가 되겠죠. 그럼 not P 어떻게 됩니까? X는 0 이하. 그 다음 또는은 and로 바뀌죠. and X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 이상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이 만족하느냐를 봐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문장이 만족하기 위해선 이런 어떤 실수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결국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조건 자 지금 조건이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 조건의 진리집합이 어떻습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이 전체 조건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집합이면 거짓이겠죠. 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x가 0이야. 이 식도 만족하고 x가 0 이상 이 식도 만족하는 둘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존재하죠. x 이꼴 0일 때입니다. x 이꼴 0일 때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그쵸? 이 진리집합은 결국 0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당연히 파이가 아닙니다. 0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이 식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겠죠. 그렇죠? 다음 3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x제곱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부정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은 x제곱 더하기 3은 0이다. 부정이니까 x제곱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가 되겠죠. 좀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3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3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참,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면 참. 그러니까 그 말은 자, 진리집합 B 전체 집합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테니까 참이 될 거고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봅시다.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됩니까? 모든 실수. 여기서 전체 집합은 자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수의 집합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왜? x제곱은 자 x가 실수니까 x제곱하게 되면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은 만족한다는 거죠. 이 식은 만족한다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따라서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거고 이 문장은 참이 될 겁니다. 그럼 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참이니까 원래 문장은 당연히 거짓이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지금 사실 정확히 풀려면 수학상 뒷부분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풀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실수란 말은 어떤 실수란 말과 같다. 적당한이란 말은 어떤이란 말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역시 지금 조건이 AND로 연결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앞에를 P, 뒤에를 Q라고 하면 P and Q죠. 그럼 P and Q의 부정은 not PO와 not Q일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녀석을 부정하면 x-2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이거는 O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장 부정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좀 더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이항하겠습니다.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제곱은 2보다 작아야 한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즉 모든 실수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다면 그때는 이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즉 이 문장의 진리집합이 역시 어떻습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 될 거고 이 문장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x가 5일 때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25가 2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5인 경우 딱 예를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녀석도 만족하지 않고 이 녀석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한 개는 만족해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데 x 이꼴 5인 경우는 이 둘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이 진리집합은, 이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은 아니라는 거죠. 왜?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는 당연히, 자, 전체 집합은 당연히 실수의 집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적어도 x 이꼴 5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진리집합, 이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참일 리가 없겠죠. 만족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문장을, 자, 이 문장의 참 거짓을 좀 더 명확히 판별하려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명확히 구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그렇죠? 예, 2차식이고 부등식입니다. 이 부분은 수학상 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해를 구하면 훨씬 진리집합을 구하기 쉬운데, 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선생님이 이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이 적어도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